네, 오늘은 이제 엔터주와 인터넷 대표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네이버가 2분기 후실적을 공개를 했고 엔터주들도 최근에 달라진 펀더멘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애널리스트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는 네. 자주 뵙는데. 네. 예. 네, 먼저 엔터 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6월에도 이제 K-팝 음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적혀 네.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K-팝의 위상이 네. 얼마나 높아진 건가요?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네. 일단 이번 6월 달 그 관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일단 이제 6월에 그 K-팝 음반 판매량이 월 3,200만 불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한 80%가량 고성장을 했고요. 또 이 6월을 포함한 전체 2분기로 본다면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한 7,500만 불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숫자들이 뭐 계속 천정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어떤 컴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컴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도대체 이제 3분기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의 국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사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터주들은 실적 측면에서 하반기가 더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분기별로 본다면은 실적의 피크는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모멘텀이 가장 좋을 것으로 실적도 모멘텀도 가장 좋은 구간이 올해 3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어떤 그 증가 폭면에서 본다면 종목별로는 이제 하이브랑 YG 이 두 개 기업이 엔터사가 네. 사실은 이제 각각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이제 소속 아티스트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적의 증가폭도 이 두 기업을 중심으로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터주 종목을 리포트 내놓으신 종목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하이브 하면은 BTS고 이번에 맞습니다. 나온 신곡 뭐 PTD도 빌보드 차트에 PTD, 오를 예. 정도로 네. 모멘텀이 일단은 또 확실한 것 같고 네. 또 하이브의 강점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이브 이 K-팝 플랫폼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어요? 일단은 네. 이제 위버스를 중심으로 이제는 네.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의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위버스가 가져오는 매출 규모가 일단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200억 수준에서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주가 매출액 배수 뭐 한 10배, PSR 10배나 또는 이제 PER로 한 50배까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위버스의 가치만 오롯이 4조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지금 8월 달 블랙핑크를 필두로 4분기 중에는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 산하에 소속된 글로벌 유수 아티스트들도 추가적인 입점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어떻게 보면 위버스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위버스의 가치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좀 우리가 긴 시각으로 봐야 되는 엔터 회사 중에 하나일까요? 네, 일단은 하이브는 사실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엔터주들이 YG를 제외하고는 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PER 40배 이상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밸류션 자체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40배에 와 있는 세 종목 중에서 하이브는 소위 그래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도 되는, 비쌀 만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사실 비싸니까 좀 기다렸다 사야겠다 보다는 네. 그냥 나는 꾸준히 모아가겠다. 사실 기본적으로 엔터주라는 그 주식의 속성 자체가 네.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제 무소불위의 대들보가 있고 네. 또 그 후광 효과가 실제로 자사 아티스트들 세븐틴이나 투바투가 이렇게까지 레벨이 판매량이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하이브 소속이라면 후배 아티스트들도 빠르게
글로벌 레벨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게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단식, 적립식으로도 모아갈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사실상 유일한 종목이 하이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높은 밸류가 좀 용인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엔터 회사다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에게 이제 BTS가 있다면 YG 엔터테인먼트에는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네. 3분기에 리사의 솔로 데뷔 그리고 네. 완전체가 또 컴백을 맞습니다.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엔터 4사 중에서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네.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모멘텀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네.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리사의 솔로 그리고 8월 초에 위버스 입점과 동시에 일본에서 정규 앨범도 발매가 되고요. 여기까지 거의 확정적이고요. 3분기 안에. 그리고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걸쳐서 국내 컴백도 올해 한 번도 완전체로는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올해 YG의 음반 판매량이 작년 170만 장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300만 장 이상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겟팅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3분기, 4분기 각각 YG의 그 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00억대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펀더멘탈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네. 지난 7월 6일에 내놓은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 4사 중에서 이제 SM과 YG의 목표 주가를 동 리포트를 통해서 상향을 했고요. 네. YG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게 됐는데 네. 그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 블랙핑크 발 모멘텀 그리고 제2의 수익원으로 급부상한 이제 트레저의 컴백도 지금 1분기에 한 번 컴백을 했고요. 이제 3분기 중에도 한 번,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번 이상, 한 번 또는 두 번이 될 텐데 한 번 이상 또 컴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부가적인 그런 모멘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에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 탑픽으로 제시하셨던데 그 뷰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가총액의 차이가 워낙 현저하게 나지만 일단은 이제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2조 시총인 하이브와 1조 시총인 YG 간의 비중을 당연히 하이브를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어디로 사느냐의 이슈고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얼마나 많이 오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YG가 탑픽입니다.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한 것 마음에 듭니다. 저희는 시청자층이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부가 맞는 설명을 잘 전략.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M입니다. 네. 역시나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가 좀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룹 NCT 그리고 DOU의 버블까지 네, 여기도 이제 맞습니다. 플랫폼인데 네. SM은 이제 어떠한 차별 요인이 엔터사 중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네.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뭐 작년까지는 SM이 조금 힘들었지만 네. NCT가 대기 만성형으로 사실 이제 글로벌 팬덤의 확고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연간으로 460만 장 가량 앨범을 판매했던 부분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만 470만 장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년 만에 1년치를 팔면서 확실하게 글로벌 팬덤이 레벨업이 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이제 디어유 버블 코스닥 예비 심사 청구도 최근에 들어간 그 디어유 버블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메시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잠재된 수요인데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니치 마켓을 제대로 공략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30% 이상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2배, 3배 이상이 나와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똑같이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PER 50배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마찬가지의 논리로 SM도 디어유 버블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20, 30배는 너무 저평가다. 40배 이상은 그래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버블의 특징점이 뭐냐면 위버스나 유니버스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일 세그멘트, 딱 메시징 쪽만 하고요. 메시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저하게 다른 플랫폼에 그러니까 위버스나 유니버스를 골라서 선택을 하고 메시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기획사, 해당 아티스트가 디어유 버블에 입점을 하는 구조거든요. 서로 이해상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을 더 오히려 유니버스보다는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위버스랑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SM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의 어떤 센티멘트나 M&A 이슈도 있지만 네. 그것과 또 별개로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전략 자체가 다르고 정말 엔터사들이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직접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은데 이제 SM도 7월 6일에 동일하게 리포트 맞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서 내놓으셨는데 이미 이제 7월 중순에 그 목표 주가를 터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러면 그 목표 주가에 대한 홀딩 관점은 좀 저희가 유효하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그게 보는데 67,000원. 예, 67,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M&A 이슈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분 매각 얘기하시는 거죠? 최대 주주 지분 매각권에 대해서 이게 방향성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세게 한번 요동을 칠 겁니다. 다만 그 출렁임이 있을 때 이제는 SM이 급등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가총액 1조 수준. 그러니까 한 주가 계산해보니까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수준까지 빠지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총 1조 부분에서는 이제는 매력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 됐으니까 밸류에이션을 40배, 50배 줄 수 있는데 올해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DOU 버블 150억을 포함해서 최소한 500억 이상은 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40배 곱하면은 이제 뭐 2조 영업이익 기준이니까 순이익 기준으로도 우리가 1.5조 이상은 가야 되는데 그럼 1조면은 이제 충분히 1조 언더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에 대한 적정 주가 가치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엔터주 들어봤고 이제 인터넷 쪽도 커버를 하시니까 어제 실적 발표를 한 네이버 그리고 앞으로 발표를 할 카카오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네이버 어제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제대로 보여줬다. 뭐 실적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리포트 제목으로 오늘 일자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리포트 다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 주가 오늘 이제 60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하셨던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번 리포트를 기해서 목표 시가총액을 이제 100조 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100조는 사실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이제 광고가 사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익에 대한 가치, PER 30배를 적용한 이익 가치가 약 53조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46, 7조가 이제 쇼핑, 금융, 콘텐츠 사업,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이제 사업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커머스가 20조, 뭐 핀테크가 11조, 12조, 그리고 나머지 15조 가량이 컨텐츠 및 클라우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네이버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2분기 실적이 다행스럽게도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성장을 입증을 해줬고 또 하나 영업이익률도 1분기 때 19%, 20%가 깨지면서 이거 마진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바로 20%를 회복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외형 성장 추세, 외형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외형 성장 추세 하에서 20% 마진이 바닥인 게 확인이 됐다라 함은 결국 3분기, 4분기 분기별 영업이익이 이제는 3,700억, 4,000억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모멘텀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3분기 중에 이제 제페토 쪽에서의 게임성 강화, 그러니까 플랫폼 고도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연내에 네이버 웹툰과 같은 컨텐츠 쪽에서의 상장 가시화, 이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뒷코너를 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1분 15초 정도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교 분석 저희가 짧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을 딱 말씀을 드리면 광고와 쇼핑은 네이버의 승리, 그리고 금융은 카카오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콘텐츠가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대 격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고 점유율이 뭐 카카오 대비 네이버가 한 2배 정도 많고요. 또 쇼핑도 카카오 대비 네이버가 한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크게 이론이 없고 금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간편 결제 위주의 제한적인 포트폴리오지만
카카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 증권, 금융, 보험까지도 지금 이제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콘텐츠가 사실은 이제 웹툰은 둘 다 잘하고 또 K-팝 드라마 이런 쪽에서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양사를 이제 상대적인 투자 우열을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네. 이제 이 콘텐츠 쪽에서의 딜들, 또 실적이 가셔야되는 부분들, 모멘텀, 또 상장 계획이 실현화되는 부분들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 쪽에서 우열이 맞습니다. 가려지는 예,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두 같습니다. 그림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분기별로 한번 좀 만나뵐 수 있었으면 네, 뭐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